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6월 27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놔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대통령 부재 징크스 또는 대통령 해외 순방 징크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마다 해외 출장을 가게 되면은 항상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큰 일이 벌어지고는 했다. 자, 그런 이야기인데 역대 대통령들이 거의 다 그런 징크스에 시달렸지만 가장 그런 사례가 많았던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쭉 나열하려면 한 10가지가 넘는데, 기억이 나시는 것만 말씀드리면은, 첫 미국 방문 때, 윤창중, 그때 대변인이 현지 인턴 직원을 성추행해서 첫 방미 성과가 빛이 발해버렸죠. 그 다음에 중국 방문 때, 남대준 국정원장이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해서 파문이 일어났고, 러시아 방문 때는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셈 정상회의를 갔는데 국내에서는 그때 김무성 여당 대표, 새누리당 대표가 개헌 발언을 했죠. 자, 그리고 중동 순방을 할 때는 그때 미국 대사였던 마크 리퍼트 이 피습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남미 순방할 때는 성완종 리스트 후폭풍으로 국무총리가 이항구 총리가 사퇴를 하는 그런 또 일들이 일어났었죠. 이완구 총리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3박 5일 동안 나토를 방문하기 위해서 스페인으로 출국을 하죠. 지금 국내 정치권에는 여러 가지 내관이 있습니다. 국회 문제도 그렇고 있지만 가장 지금 현실적으로 와닿아 있는 것이 여당의 집안 싸움이죠. 대표발, 이준석 대표발 집안 싸움인데 지금 징계를 앞둔 이준석 리스크 이것이 상당히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로마로 스페인으로 출국을 하는데 공항 환송 행사에도 참석을 못할 것 같아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후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 대통령실에서 환송 행사에 부르질 않았다는 거죠. 물론 좀 간략하게 간소하게 환송 행사를 한다 그런 취지도 있지만은 어쨌든 집권당 여당 대표가 참석 대상이 지금까지는 아닙니다. 자, 이런 상황은 이준석 본인이 자처를 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것이 이제 5월 10일이니까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벌써 한 달 반 동안 당대표 이준석과 크게 싸운 인물만 해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입니다. 크게 싸운 그 사람은 벌써 4명이죠. 한 달 반 동안에. 정진석, 안철수, 배현진, 장제원 이런 순으로 쭉 싸웠습니다. 그 전에 10년 전에 이준석이 정치권에 등장을 하고 나서 이런저런 마찰을 빚었던 인물은 수도 없이 많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과도 대선 후보 때까지 티격태격하면서 계속 목리를 부리는 그런 사안이 이어지는데 이준석 대표가 싸우는 사람은 상대 진영이 아닙니다. 전부 다 보수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과 계속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자, 지금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마치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은 여권 내부에서 이준석의 대척점에 있던 지금까지는 이준석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4사람과 막 싸우면서 거의 다 이준석의 입장만 계속 보도가 되고 그런 상황이었죠. 안철수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 이런 사람들이 조금 상대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좀 양상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리스크를 보다 못한 장제원 친윤의 핵심 인물이죠. 장제원 의원이 오늘부터 공개적인 활동을 다시 시작을 하면서 안철수 의원과 손을 잡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장제원, 안철수, 장제원 연합 세력이 이준석을 겨냥해서 반격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부재 중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그 조간신문들도 또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그 지면을 할애를 했습니다. 저도 이준석 리스크, 이준석의 이 당 내홍 유발, 뭐 더 이상 이렇게 소개 드리는 것도 매일 이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민망하지만은 이 문제가 상당히 전국 운영, 윤석열 대통령의 전국 운영의 변수로 등장을 해 있고 모든 조간신문들도 여기에 많은 지면을 할애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준석의 이준석 리스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을 계속 드리게 됩니다. 자, 동아일보 보시면은 윤리위 앞둔 이준석,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용산에서는 오히려 말을 아끼면서 그 가령 제가 어제 소개해드린 대로 이번 달에만 2차례나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 면담을 요청을 했는데 다 거절을 당했다는 거죠. 한 번은 약속을 잡았다가 만찬 약속을 잡았다가 직전에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 통보를 받았죠. 그 만찬 약속이 22일 열리기로 되어 있던 윤리위원회 이틀 전이었기 때문에 전격 취소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준석은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을 윤리위원회와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나는 대통령과 정책적으로 상시 소통하고 있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밝히기 어렵다. 그리고 또는 회동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하면서 선을 긋고 있죠. 그리고 또 여기다가 최고위원 추천,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 몫으로 추천한 두 사람에 대해서 또 이준석이 반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당혁신위원회, 오늘 또 당혁신위원회 최재형 위원장이 맡고 있는 이것이 이준석이 전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국민의힘 안에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을 받는 혁신위원회도 오늘 출범해서 그 갈등까지 다 겹치면은 여당 내홍이 7월 초까지 절정에 치달을 듯 이렇게 동아일보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절정에 치닫는 그 시점이 빨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국민일보는 지금 친윤 쪽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또 기사했습니다. 친윤에서는 집권 1년 차가 중요한데 이준석 리스크가 국정 발목을 잡고 있다. 오늘도 리얼미터가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조사를 조금 전에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도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생겼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그저께 RNCT 조사에서도 그랬죠. 부정평가가 이제 출범한 지 한 달 반밖에 안 됐는데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이죠. 자, 지금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어떤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경찰 조사도 아직 안 받았는데 왜 나를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친윤 쪽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관련한 의혹은 형사 문제가 아닌 윤리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김철건 당대표 정무실장이 성상납 제보자 장모 씨를 만난 것 자체가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게 윤리위의 판단이다. 그런데도 이준석은 장 씨를 고소하는 대신 당의 내부만 키우고 있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만약에 이준석이 떳떳하다면은, 이 성상납 의혹에서 떳떳하다면은 그 의혹을 처음에 제기했던 사람들을 다 고소고발해야죠. 그런데 이 장모 씨, 김철건 실장이 가서 7억 원짜리 투자 유치 각서를 써줬다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고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윤계 재선위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리위는 윤핵관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구성한 조직이다. 이양희 위원장은 작년에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고 나서 이준석이 윤리위원장으로 앉힌 인물이죠. 그리고 박근혜 비대위에서 두 사람이 같이 비대위원을 해서 이준석이 이양희 위원장과 나와 친하다 이런 말까지 방송에서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윤리위원회가 본인을 징계를 하려고 하니까 음모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윤리위 뒤에 윤핵관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양희 위원장이 좀 긍정적으로, 최근에 충돌을 했죠. 이양희 위원장과 이준석이. 그렇지 않고 긍정적으로 계속 했으면은, 본인이 이렇게 업무론을 제기하지 않을 텐데, 본인이 선임을 해놓고도 본인에게 불리하니까는 이것을 음모론을 제기하는, 자,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집권 초반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사실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당대표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친윤계 그리고 안철수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일보 분석 기사 보시면은 뭉치는 안철수 친윤계, 그래서 설자리 좁아지는 이준석은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여기저기 막 그 상대방을 골라서 난타전을 벌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이준석이 코너에 몰립니다. 이렇게 코너에 몰리는 가장 큰 배경은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이준석에게 떠난 걸로 보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장제원, 안철수 쪽도 그것을 간파를 했습니다. 간파를 해서 이준석에 대한 역공을 시작을 한 거죠. 지금 최근에 대통령실 반응 같은 것을 보면은 뭐 해동한 적이 없다 이런 것이나 오늘 공항에 저기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와 거리 두기를 하는 것으로 비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당내에서는 윤리위가 징계 결론을 내린다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 측이 카드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최고위원회 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추천한 정점식 의원과 김윤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의 임명을 막는 거죠. 자기 편이 아닌 걸로 알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임명이 간철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은 안철수 의원과 친윤계의 전략적 제호 기로가 있기 때문에 이 최고위원 임명도 이준석에게 불리한 쪽으로 안철수 카드가 간철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때문에 윤리위 개최에 앞서서 윤리위는 7월 7일입니다. 다음 주인데 다음 주죠. 7월 7일인데 최고위 인선 문제로 이준석 대표 측과 친윤계가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윤리위 개최에 앞서서 그 최고위원 문제를 놓고 양쪽이 충돌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3박 5일 외유 중에 또 해외 순방 징크스가 하나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최근까지 잠행하다시피 했던, 그때 당선인 비서실장을 끝내고 나서 잠행하다시피 했던 장제원 의원이 그제 이렇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날을 한번 세웠죠. 대통령을 이렇게 보자 하는 여당이 어디 있느냐는 식으로 날을 세웠는데, 오늘 장제원 의원이 공개 행보를 하나 합니다. 포럼을 하나 여는데, 본인이 장제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대한민국 미래혁신 포럼, 이것을 여는데 거기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포럼에 안철수 의원도 같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이 안철수 친윤계가 뭉치고 있다. 그래서 설자리가 좋아지는 이준석.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 주에 이 양쪽이 또 충돌할 가능성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두 양쪽 세력 사이에서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던 인물이 있죠. 친윤인데 본인의 어떤 정치적 스케줄에 따라서 이준석과 호흡을 맞추고 있는 당의 투톱이니까 대표와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가 있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 단장으로 또 내일 출국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또 중재해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도 해외 순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극한적으로 양쪽이 부딪히게 되면은 뭔가 파열음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냐, 조기에 그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국민의힘은 아마 이번 주에라도 뭔가 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가고 있는데, 민주당도 지금 뭐 거의 민주당 좀 맥락은 다르지만은
안에서 치고받고 하는 건 마찬가지죠. 가장 큰 문제는 이재명 의원의 그 당권 도전 문제인데 8월 달에 열기로 한 전당대회 출마 여부인데 친문 그리고 반 이재명 진영에서는 계속 불출마를 요청을 하면서 선제적으로 뭐 전해철 먼저 나도 출마 안 할 테니 출마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지만 마이웨이입니다. 이재명은 경향신문 보시면은 7월 초에 입장 밝힐 것 같아. 불출마 압박 정면 돌파하나. 이재명이 7월 초에 입장 밝힐 것 같아. 이것은 이재명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압박을 해도 이재명은 마이웨이 당권에 도전하는 수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친이재명계는 이재명 의원이 이러면 다음 주 중 출마를 결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재명은 민생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출마 명분을 쌓는데 열중하고 있죠. 그래서 친이재명계는 차기 대선을 위해서 이재명의 당권 도전이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경향신문은 분석을 하지만은 차기 대권은 아직 먼 이야기입니다. 5년 후의 이야기죠. 자, 그거보다는 지금 본인을 압박하고 있는 포위해서 압박하고 있는 검찰, 경찰의 수사망에서 방탄조끼를 하나 더 걸치기 위해서 당대표 제1야당, 거대 야당의 당대표 자리가 절대 필요한 것이죠. 자, 다른 소식은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가 단독성으로 보도를 했는데 이 최근에 서해상의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그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또 하나 2019년에 강제 송환된 북한 어부 2명 해상에서 16명의 동료를 살해했다. 그래서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보낸 일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이 국회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국민의힘 태용호 의원에게 작년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북한 어부를 보내달라고 북한이 요청도 하기 전에 당시 문재인 정부가 먼저 기순한 어민이 있는데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싶다 이렇게 통지를 했다고 합니다. 보통 뭐 이렇게 하면은 기순한 사실이 알려지면 북한에서 송환하라 막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 말이 있기도 전에 기순한 어부 있는데 우리가 송환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바로 다음 날 빨리 송환해 이렇게 해서 송환이 됐다는 거죠. 3일 동안 조사하고 이것은 흉악범이다 이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나중에 안대까지 씌워서 강제로 두 사람을 북송을 했죠. 그때 왜 그렇게까지 서둘렀느냐. 그때 그 시점에 부산에서 한 아세안 정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한국과 아세안 국가 정상회의. 거기에 김정은을 초청을 했죠. 초청을 하면서 초청장과 함께 이 어부 2명을 송환하겠다는 의사를 같이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좀 감동을 받아서 부산으로 오게 하려고 넘긴 것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북한 어선도 그때 소독을 다 해서 북측에 연결을 했고 이런 상황들을 국정원이 다른 이 어민 사건이나 뭐 한국으로 온 이 기순자 어민 쪽은 뭐 해양수산부나 이쪽에서 많이 하는데 이것은 국정원이 이례적으로 직접 챙겼다. 그리고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면은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인 만큼 우리 정부가 재판하고 처벌했어야 한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무대에 공식 데뷔하죠. 그런데 오늘 부인 김건희 여사도 같이 갑니다. 김건희 여사 일정표를 보면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가 마드리드 왕궁에서 주최하는 갈라 만찬에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참석을 하고 이것이 김건희 여사의 첫 국제 외교 행사 일정입니다. 김 여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인인 바이든 여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배우자, 유코 여사 등을 이 자리에서 처음 만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그리고 29일에는 스페인 왕실이 준비한 배우자 세션에 참석을 하고
스페인 왕실 유리공장을 방문을 하고 소피아 왕비 미술관으로 불리는 레이나 소피아 국립예술센터 박물관도 찾고 정상 배우자들과 오찬도 하고 저녁에는 스페인 동포 만찬 간담회에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참석을 합니다. 스페인 왕립 오페라 극장 방문 일정도 잡혀 있고 정상 배우들과 브런치 식사도 한다. 자, 김건희 여사의 강폭 행보, 국내에서도 상당히 화제가 됐는데 첫 해외 국제무대 데뷔 어떻게 치를지도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6월 27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